안녕하세요. 삼신벽난로 정현진입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처음 사용하실 때 고객님께서는 벽난로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시고 불을 붙이시게 됩니다. 벽난로에 대한 오랫동안의 정보 추구와 벽난로 전문업체의 방문을 통해 계약을 하시고 벽난로를 처음 가동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벽난로는 보일러나 에어컨처럼 전기적 장치에 의해 가동되는 전자제어 장치와는 제품의 컨셉이 다른 아날로그적인 재래의 난방 방식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벽난로의 점화와 추결 과정, 지속적인 발열의 원리, 장작의 올바른 선택, 2차 댐퍼에 의해 작동되는 에어 커튼 시스템을 통한 깨끗한 세라믹 유리, 현장의 시공 여건과 외기 기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벽난로의 성능 등 고객님께서 벽난로의 기능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벽난로가 가진 발열 성능을 충분하게 사용하시려면 약 20회 정도의 벽난로 사용 횟수와 20일 정도의 사용 기간을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벽난로의 기능에 관하여 염두에 두실 점을 9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첫 번째는 벽난로는 몸체의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추결되어 벽난로의 화실에서 복사열이 350도 이상 발산될 때부터 에어커튼 시스템과 전도열과 대류열의 방출 등 벽난로의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며 이러한 추결과 정상적인 발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벽난로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결과 발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려면 보유습도 20% 미만의 잘 건조된 장작을 연소하시며 30분에서 1시간까지의 추결 시간을 제대로 거쳐야만 이렇게 추결된 벽난로 몸체의 열 에너지는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장작의 추가 투입으로 발열을 지속하다 장작의 투입을 멈추고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불꽃이 사라지고도 두세 시간의 발열을 지속하며 서서히 냉각되게 됩니다. 마치 백파이프나 어코디언 악기와 같은 원리를 통해 최초 점화 시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벽난로의 몸체에 저축하듯이 추결시킨 열 에너지가 벽난로가 가동되면서 발열을 지속하다가 장작의 투입을 멈추고 벽난로의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의 발열을 그리고 히트 메모리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최장 8시간에 걸쳐 그 추결된 잔열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처음 가동하시는 고객께서는 마치 보일러나 에어컨처럼 벽난로에 불을 붙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으로 350도 이상의 복사열과 에어커튼 시스템 등 마음속에 기대하신 벽난로의 성능이 곧바로 작동되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난로는 보유습도 20% 미만의 장작을 선택하여 점화와 추결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벽난로의 몸체 전체에 열 에너지가 추결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제대로 된 벽난로 성능을 발휘하는 재래의 난방 도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결과 발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벽난로의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벽난로의 도어를 닫거나 벽난로의 유입 댐퍼를 닫게 되면 저온에서의 불완전 요소가 진행되면서 세라믹 유리의 그름 생성과 함께 발열량의 부족, 크레소트로 시커멓게 오염된 내화벽돌, 불완전 연소된 배출 공기로 인한 주위의 환경 오염 등의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벽난로를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장작에 충분하게 점화될 수 있을 정도의 불소 시계를 준비하시고 10cm 미만으로 쪼개진 잘 마른 쪼갯목을 4-5개 정도 투입하시어 벽난로의 도우를
2cm 정도 여신 상태에서 벽난로의 화실 전체에 불꽃을 형성시킨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소하시며 벽난로의 화실 전체가 8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오를 때까지 화점에서 생산되는 불꽃을 이용하여 벽난로 화실의 측벽과 후벽을 충분하게 직접 가열해 주십시오. 벽난로의 화실이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상승하며 내화 벽돌의 색깔이 본래의 깨끗한 색깔로 돌아오고 화구의 복사열과 벽난로 몸체의 전도열, 대류열이 정상 온도에 도달하여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를 시작하였을 때 벽난로의 도를 닫고 유입 댐퍼를 조절하여 주십시오. 벽난로에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이렇게 진행되는 1시간 정도의 추결 과정에서 장작이 과소비되는 것을 매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벽난로를 꺼트리지 않고 겨울 내내 연속으로 가동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장작의 보유 습도의 정도에 따라서 벽난로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의 온도에 도달하기까지의 많은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장작의 보유 습도가 30%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 장작에 처음 점화하고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도 벽난로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온도인 800도 이상으로 쉽게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고객님께서 점화 단계에서 장작에 불을 붙여 800도 이상의 온도로 아예 올리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 습도가 높은 장작은 연소되면서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 중에서 장작이 함유한 습기를 증발시키는데 30% 이상 소모되어짐으로 인해 장작이 많은 습도를 함유할수록 벽난로의 발열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벽난로용 장작을 구입하실 때 보유 습도 20% 미만으로 잘 마른 장작을 구입하시거나 장작을 벽난로 비수기인 봄철에 미리 구입하시어 최소한 6개월 이상 건조시킨 후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겨울 내내 사용하신다면 장작의 과다한 연소와 환경오염,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닦아내는 불편 없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350도 이상의 복사열과 전도열, 대류열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님을 상담드리다 보면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첫 해 겨울에 사용하실 때에는 벽난로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름도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다음 해 겨울에 벽난로를 사용하시면 벽난로가 확 달라져 발열량도 너무 좋고 그름도 전혀 없어 완전히 다른 벽난로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면 지난 겨울에 쓰셨던 장작을 남겨두셨다가 올해 다시 쓰시면서 그동안 자연 건조된 장작으로 인해 벽난로가 가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벽난로의 성능은 장작이 반, 벽난로가 반일 정도로 벽난로에서 올바른 장작의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합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용 장작을 선택하실 때에는 보유습도 20% 미만의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셔야만 제대로 된 벽난로의 성능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세 번째는 벽난로 몸체의 발열 능력은 동일하지만 고객님 댁에 설치해드린 연도의 설치 형태와 높이에 따라 벽난로의 연도에서 발생되는 증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벽난로는 화실의 내부에서 장작이 연소하며 뜨거워진 공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섞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뜨거운 공기가
연도를 통해 배출되며 발생되는 통풍계의 사이클에 의해 먼지와 그을음 없이 작동되는 재래의 난방 도구입니다. 이러한 벽난로의 원리에 의해 벽난로가 설치되는 곳곳의 지형과 연도의 높이, 90도로 꺾어서 벽타공으로 설치하는 등 현장마다의 시공 상황에 따라 연도 내부의 증력은 조금씩 다르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연도의 높이가 낮거나 수평으로 배출된 길이가 길어 증력의 발생과 기압의 차이가 비교적 약하게 생성되는 현장의 경우 연도의 가열을 통해 증력의 발생을 돕고 벽난로 화실의 추결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벽난로가 설치된 현장의 연도 높이와 설치의 형태마다 유입 댐퍼의 작동에 따라 작동되는 벽난로의 연소 상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인해 고객님께서 실제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고객님 댁 벽난로의 성능과 1, 2차 댐퍼에 의해 작동되는 성능의 민감도를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50도 이상의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 10시간의 버닝타임, 깨끗한 세라믹 유리 등의 벽난로의 정상적인 성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댐퍼를 조절할 때 불꽃이 반응하는 속도와 반응의 크기가 현장에 설치된 연도의 시공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벽난로를 직접 사용하시며 추결 시간과 댐퍼의 조절량을 체험적으로 숙달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네 번째는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현장의 외부 온도에 따라 벽난로의 증력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벽난로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 외부 온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겨울이나 봄과 같이 실내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벽난로 연도 내부의 증력이 약하게 발생되며 한겨울과 같이 많이 추워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벽난로 연도 내부의 증력이 강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외기의 온도에 따라 유입 댐퍼의 작동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고랭지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특히 강하게 발생됨으로 인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님 댁의 외기 온도에 따라 유입 댐퍼의 작동 정도를 숙지하여 주십시오. 즉 외부 온도가 높을 경우에 외기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2차 댐퍼를 더 많이 개방하시며 사용하셔야 유리 그을음이 생성되지 않으며 반대로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 1, 2차 댐퍼를 비교적 적게 개방하셔도 벽난로 내부와 외부와의 기압차가 크게 생성됨으로 인해 유리 그을음 없이 정상적인 버닝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벽난로를 가동하시다 보면 그날의 날씨와 기후에 따라 벽난로의 증력 발생과 기압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의 온도 차이에 따른 벽난로의 성능 차이를 이해하시고 고객님 댁의 벽난로와 친숙해지는 과정도 벽난로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다섯 번째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작이 쪼갯목인가 절단목인가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시는 장작의 지름과 크기에 따라 벽난로의 버닝타임과 발열 온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벽난로를 처음 점화하시며 벽난로의 추결 온도를 빠르게 올리실 때는 장작의 지름이 작은 쪼갯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벽난로의 추결이 끝나고 정상적인 발열을 시작하여 정상 온도의 유지와
긴 버닝 타임이 필요하실 때에는 지름과 부피가 큰 절단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쪼갯목과 절단목은 장작의 심재와 변재의 구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말려도 그 건조도가 달라 쪼갯목의 보유 습도가 낮게 잘 건조되는 관계로 인해서 순간적인 발열 온도가 높고, 부피가 큰 절단목에 비해 연소 속도 또한 빨라 버닝 타임이 짧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름이 큰 절단목의 경우 장작의 지름이 비교적 크고 장작의 외피가 보유 습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 장작의 연소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버닝 타임이 길며, 댐퍼를 개방하더라도 버닝 타임의 차이가 적고 순간적인 발열 온도는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점화 시에는 지름이 적은 쪼갯목을 선택하시고, 벽난로의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올리시어 추결을 통해 정상적인 발열을 시작하신 후에 장작을 추가 투입하실 때에는 지름이 굵은 절단목을 선택하시어 추결된 열 에너지를 지속하시며 버닝 타임을 극대화하며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6번째는 벽난로가 설치된 고객님 댁의 지형과 주위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 벽난로의 댐퍼를 통한 연소의 작동 정도와 발열의 속도, 버닝 타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랭지에 설치된 벽난로와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설치된 벽난로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 연도의 끝에 작용되는 역풍의 압력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작동하시며 댐퍼의 작동에 따른 벽난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며,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가동하시면서 고객님 댁 벽난로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벽난로도 동일한 위치와 장소, 동일한 지형이라는 똑같은 조건 하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된 벽난로에 따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댐퍼의 작동 시 그 반응의 민감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사용을 반복하시면서 고객님의 현장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벽난로의 성능을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7번째는 고객님 댁에 설치하신 벽난로의 유입 댐퍼가 1차 댐퍼와 2차 댐퍼로 분리된 벽난로의 경우에 2차 댐퍼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동하셔야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생성되지 않도록 편리하게 사용하시면서도 벽난로의 복사열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 댐퍼는 벽난로의 화점에 공기를 유입하는 양을 조절하는 댐퍼이며, 2차 댐퍼는 벽난로의 화실 전면 세라믹 유리 상단으로 에어커튼 시스템을 위한 주입 공기량을 조절하는 댐퍼입니다. 따라서 2차 댐퍼는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개방하여 장작의 버닝 타임을 극대화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2차 댐퍼의 기능은 그때그때 벽난로 화실의 온도와 연도의 높이, 외부의 온도에 따라 유입되는 공기량의 정도가 다르게 작동됩니다. 즉, 벽난로의 온도가 높거나 연도의 높이가 높을 경우 연도 내부의 증력이 강하게 작동되면서 2차 댐퍼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많이 유입되도록 작동되고, 반대로 벽난로의 온도가 낮거나 설치된 벽난로의 연도 높이가 낮은 경우에 약하게 작동됩니다.
연도에서 흡인력이 강하게 작동되며 2차 공기의 유입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벽난로의 온도에 따라 2차 댐퍼의 강약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장작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세라믹 유리의 그름의 생성을 억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벽난로의 온도가 낮을 때 2차 댐퍼를 과도하게 닫으시게 되면 2차 유입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에어커튼 시스템이 작동되기에 부족하게 되어 세라믹 유리의 그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반대로 벽난로의 온도가 높을 때 2차 댐퍼를 과도하게 여시면 세라믹 유리의 그름은 없지만 버닝 타임이 기형적으로 짧아지면서 장작의 과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일정 기간 1차, 2차 댐퍼의 작동 연습을 통해 장작의 소모를 극소화시키며 세라믹 유리의 그림이 없는 점을 찾으시는 정도의 2차 댐퍼를 작동시키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최적점이란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버닝 타임을 극대화시켜 장작을 한번 투입 후에 오랜 시간 발열량을 극대화하며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상태입니다. 주무시기 전 1차, 2차 댐퍼를 작동시킨 후 주무신 후에 아침에 일어나시어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없으면 다음날 주무시기 전에는 유리 그림이 없을 정도의 상태로 2차 댐퍼를 조금씩 더 닫고 주무십시오. 2차 댐퍼를 닫으시는 정도만큼 버닝 타임을 연장하시며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벽난로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생성되었다면 다음날 주무시기 전에는 전날보다 2차 댐퍼를 조금 더 개방하여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얻을 때까지 조금씩 조절하며 고객님 댁의 벽난로 2차 댐퍼의 최적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벽난로의 사용 중 용량이 큰 장작을 벽난로에 추가 투입하실 때에는 도어를 열어 외부의 찬 공기가 화실로 대량으로 유입되며 벽난로 화실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2차 댐퍼를 열어주셨다가 투입된 장작에 불꽃이 완전히 형성되었을 때 2차 댐퍼를 닫아주시는 것도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화실의 냉각으로 인해 2차 공기의 유입량이 적어져 세라믹 유리의 그름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2차 댐퍼를 열어 2차 공기의 유입량을 늘려주며 에어커튼 시스템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2차 댐퍼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동하셔야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벽난로의 복사열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처음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8번째는 동일한 모델의 벽난로일지라도 벽난로가 설치된 현장의 공간의 크기와 단열의 상태, 우풍의 존재 여부와 1층, 2층 오픈 상태 등 벽난로가 설치된 공간의 면적에 따라 사용자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벽난로의 발열 성능과 본격적인 난방 능력을 체감하시기에 상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치된 벽난로의 공간이 넓을수록 단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우풍이 있을수록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초기에 체감하는 벽난로의 발열 성능은 낮고 느리게 작동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벽난로가 설치된 공간이 넓거나 높으면 벽난로의 발열량을 통해 가열해야 할 실내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실내에 비하여 벽난로를 가동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후 공간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적을수록, 단열이 좋은 공간일수록, 우풍이 없는 공간일수록 벽난로를 사용하며 체감하는 벽난로의 발열 성능은 빠르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벽난로를 최초로 사용하실 때 느껴지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은 설치된 공간 전체가 난방되는 시간과 사용자가 느끼는 발열 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실내 난방이 되는 것은 동일하며 벽난로의 성능은 동일한 모델의 경우 발열 성능도 동일합니다. 벽난로가 설치된 현장의 공간의 크기와 단열의 상태, 우풍의 존재 여부와 1, 2층 오픈 상태 등에 따라 고객님께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벽난로의 발열 성능과 본격적인 난방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처음 설치하시고 최초로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 9번째는 장작의 시간당 소모량을 줄이시기 위해 벽난로에 투입하는 장작의 1회 투입량을 너무 적게 투입하시며 점화하시고 연소를 지속하시면 벽난로는 정상적인 발열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벽난로는 장작이 연소되며 생산되는 불꽃이 내화 벽돌로 구성된 벽난로 화실의 측벽과 후벽을 직접 가열하며 전도열, 복사열, 대류열을 통해 추결과 발열을 지속하여야만 벽난로의 발열 성능이 제대로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과소하게 투입하시며 사용하시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작게 만들어지는 화점의 작은 불꽃으로 인하여 화점의 불꽃과 벽난로의 측벽과 후벽, 세라믹 유리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벽난로의 몸체를 가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벽난로를 생산하며 측정 후 표기된 발열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소모되는 장작량을 줄여 장작의 연료효율을 높이시는 벽난로의 사용법은 무조건 적은 양의 장작을 투입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20% 미만으로 잘 건조되고 부피가 큰 절단목을 투입하시고 유입 댐퍼를 닫아 버닝 타임이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연소하시는 것입니다. 과소하게 적은 양의 쪼갯목을 투입하시면 불꽃이 작게 형성되게 되고 자연히 화점과 벽난로의 후벽 및 측벽과의 거리가 멀어져 추결과 발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저온에서의 불완전 연소와 함께 낮은 발열량을 지속하며 세라믹 유리의 그름이 발생하는 등 발열의 도구인 벽난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적은 양의 장작을 투입하시는 것이 아닌 벽난로의 사용에 적절한 보유습도 20% 미만의 장작을 적당량 투입하시고 유입 댐퍼의 조절을 통해 발열량과 버닝 타임을 조절하시며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벽난로의 올바른 사용 방법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처음 가동하실 때 염두에 두실 점을 9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벽난로는 전기장치가 들어가지 않아 그 연소와 연소 공기의 배출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통풍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고 고객님의 벽난로를 20회에서 30회 정도의 실제 사용과 연습을 통해 벽난로의 발열 상태와 추결의 정도, 장작의 건조 상태에 따라 체험적으로 실내의 온도를 벽난로를 통해 조절되도록 사용법을 연습하시며 익혀 주십시오. 약 20일 정도 사용해 보시면 선택하신 벽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면서 보일러의 가동을 멈추고 따뜻하고 행복한 벽난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 사용법을 빠르게 익히시려면 벽난로를 실제로
자주 사용하시며 본 삼진 브리핑의 사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